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겠죠. 애프터마켓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내일은 바로 경칩입니다.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놀라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봄이 오면서 세상이 활력을 찾는다라는 뜻인데 오늘은 서울에 눈이 왔습니다. 마치 봄을 앞두고 겨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양 눈이 왔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상승과 하락, 기대와 불안이 뒤섞이면서 방향성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칩의 의미처럼 우리 국내 시장 역시도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문을 열게 될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또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풍부하고 심도 깊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개구리가 깨어나듯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애프터마켓은 이데일리 TV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시장은 강하게 외국인과 이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약 보합권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2,600선은 깨졌고 2,528선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 코스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힘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0.81%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면서 73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은 1,460원 선으로 결국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5%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2원 23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4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투심이 얼어붙은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장 마감으로 가면서 수급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에서 강하게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장을 마감할 때까지 이 수급에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에 조금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이 시장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조선주가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이전부터 드렸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3위까지가 전부 LNG일 정도로 조선주 강하게 탄력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라고 입을 열면서 캐나다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타격을 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다국적 완성차 업체 미스텔란티스와 캐나다에 합작 공장을 세운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지난해 말부터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제네럴 모터스인 GM과 함께 합작사를 설립해서 퀘벡주에 연간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좀 봄이 오나 싶었던 2차 전지 시장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 단장을 마쳤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뭐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3월 이제 봄이 네. 온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확실합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할 때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오늘 뭐 여러분들 느끼시는 이제 뭐 밖에 날씨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애프터마켓 시간만큼은 봄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애프터마켓 여러분들도 많은 투자 전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마감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봄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날씨가 조금 각각 체감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비가 이렇게 살살 서리처럼 내리는 이런 계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또 이제 방산이나 이제 활활 타오르는 계절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재밌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단기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었죠. 이런 네.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3월에 불확실성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걱정 없이 보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가 공식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와 좀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으냐. 가장 궁금한 건 사실 네. 그렇죠. 네, 현실적인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다들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나가시거나 하면은 나 일하다가 주식 거래 못 하고 놓치고 이런 경험이 너무 많다. 그리고 뭐 좀 하다 보면은 장마감이라서 이게 일에 집중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수수료 부분에서도 뭐 20-30%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득 보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10개 종목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조만간 뭐 한 달 안에 800 종목까지 늘린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 시작한다라고 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을 좀 공급할 수 있느냐, 확실하게 내가 거래할 만큼의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추세를 보면서 뭐 시작하면 되지 않나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우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중간 매도가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은 1,100원이요. 이 1,100원에 팔고 싶은 사람이 제일 많다. 사고 싶은 사람은 또 싸게 사고 싶죠. 1,100원보다 싸게. 10,000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제일 많다라고 하면은 중간 가격인 1,050원에 이렇게 체결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로 이렇게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매매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금 가격 설정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너무 기존에 뭐 KRX에서 하던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래에 대해서 시간만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뭐 장외 거래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여러분들도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나실 텐데 뭐 STO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주식시장, 정규시장 쪽으로 중심으로 시작을 한 거고 나중에 이렇게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폭넓은 이런 기능들이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지금 뭐 초반에 관심을 많이 못 끌어서 유동성이 좀 뭐 부족하다거나 했던 좀 우려했던 말씀들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확장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주시장에서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저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 말고 좀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우리 시장에다가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출범이 그런 네.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아직까지는 뭐 네.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잘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뭐 미치는 영향은 초반에 한두 달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봐야 되고 크게 뭐 이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도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뭐 초반에는 계속 이제 안내 사항을 계속 전송해 드린다라고 하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 좋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사용하면은 수수료가 조금 싸다고 하는데 유동성은 아직 확보가 좀 안 됐을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 주식에 대해서 이제 급등락이 펼쳐지거나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런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났구나 선택지가 늘어났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또 강세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파트너님?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이 휴일 기간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이제 네. 트럼프랑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회담이 있었는데 파국으로 거의 네.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산주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휴전이 안 된다. 그리고 휴전이 된다라고 해도 어찌됐든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방위비를 늘리고 어떻게든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방위비 이제 계속 늘려야 된다. 다들 우리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다들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방위비 워낙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그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 수준 정도만 맞추는 국가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스스로 나서서 뭐 폴란드나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서서 지금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큰 규모의 거래를 뭐 1차, 2차, 3차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독일 같은 쪽 이제 전통의 방산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 좋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풍산 등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작은 종목들까지도 좀 순환매가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단조 같은 경우가 좀 특징주로 좀 나올 수 있던 것 같아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보름 전쯤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로 없는 코너에 나와서 2시 20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한번 작년에 이제 한번 올라갔었죠. 마지막으로 막판 스포트로 해서 누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휴전을 할 것인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전쟁을 이어 나가곤 했었는데 그때 한일단조가 한번 멋있게 좀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중천장성 움직임 만들어 놓고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오르기 직전으로 다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계약 건수가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좋기는 할 텐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이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고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슬슬 3개월 쉬면은 여러분 이제 후발주로서 순환매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2주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2주 그 날짜로는 2주가 됐는데 뭐 쉬는 날이 있고 하다 보니까 2주가 조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거래일수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에 안 풀리고 잘 마감을 했죠. 내일 이 구간을 잘 보시면 됩니다. 3,000원까지 바로 가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갭상승이나 이제 갭으로 본 다음에 2,750원 요 구간 중간 저항을 넘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2,750원 유지되면 보유 그리고 이제 이탈하면 매도한다. 수익 한번 챙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3,000원 쪽으로 붙었을 때 3,000원 이제 넘어갈 때 이 구간에서는 이제 대응선을 2,75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분할매도 조금씩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2,750원을 못 넘어가거나 아니면 개파락이 나오거나 하면 2,500원 이탈할 때 그냥 바로 정리해서 수익을 챙겨놓는 전략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교육방에도 이미 뭐 장중에 올려드렸고
있고 이제 내일도 제가 계속 올려드리면서 추종하면서 봐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이 종목 좀 어렵지 않게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신규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종목을 보시는 게 맞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추격 매수하는 건 리스크 있는 행위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또 이렇게 순환매 나오고 하는 섹터들 이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 이어서 간단하게 보면 약색 섹터도 간단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건주 같은 경우들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좀 실망감에 좀 떨어진 것 그동안에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갔던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광물협정 같은 경우도 맺을 가능성이 있고 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미국에 직접 간다라고 하니까 다들 뭐 저도 그렇고요.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뭐 마음속에 파국으로 희망회로가. 네, 서로 뭐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네네. 고성을 높이고 할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되던 안 되던 이제 뭐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범양 건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뭐 기계 관련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너무 빨리 올라오고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좀 휴식을 취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세 섹터, 강세 섹터 양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젤런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냐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과연 미국의 도움 아무것도 없이 유럽만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계속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본인들의 안전을 좀 보장해 달라라는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범양건영 살짝만 보고 가면은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로 해서 추세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4,000원 구간 쪽은 돌파를 아예 못하고 있고 올라갈 때마다 걸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3,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그래도 빨리빨리 회복되려고 하는 모습인데 최근에도 3,000원 아래 내려갔다가 2주 안에 회복되고 내려가면 2주 안에 회복되고 이때는 또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되죠. 자, 이번에도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3,000원 구간을.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파국이었다고 해서 다시 안 만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2,500원 구간 쪽으로 붙어간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온다 기존처럼 그러면은 3,000원 회복될 때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싸게 사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2,500원 쪽으로 내려갈 때 나는 싸게 모아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3,000원이 회복될 때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세를 보였던 섹터까지도 재건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내 종목 언제 좀 갈까 싶으신 생각이 들면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장중에도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함께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보는 선별해내는 눈 길러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어렵다,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강세 하나 보고 약세 하나 봤는데 또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기대가 되는 섹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다음으로 가지고 오신 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매주인 것 같아요. 화요일마다 그러니까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과거에 오면 라디오라고 요즘 같은 쇼츠도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조선주 어쩔 수 없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주 말씀드리니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트럼프가 이제 또 관세도 부과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MRO 사업 그리고 뭐 신규 뭐 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러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조선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사이클에 이미 진입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테니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쉬어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또 이제 고가를 돌파해내는 모습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종목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스페셜로 아마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강세 섹터, 약세 섹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지까지도 세밀하게 잡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전략들 세워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공부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격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현재 가격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51 현재 가격은 56,100원대 형성하고 있고요. 등락폭은 1.4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시 20분 기준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U+ 1,570원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약 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0.19%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제일기획은 17,740원, 롯데쇼핑은 62,5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강한 상승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5.56%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3.29%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4,500원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FA는 1.27%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19,450원. 동국제약과 컴투스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0.9% 상승폭, 컴투스는 2.23%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45,900원의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프존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8% 하락세를 보이면서 58,5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4시 20분의 기준인 넥스트레이드 가격선을 좀 살펴보고 왔고요. 우리 최근에 시장 상황까지 또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안내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이재선 파트너님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가격선까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시장을 좀 읽어봤는데요. 오늘 장세에서 특히나 눈에 띄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강의와도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이 엔터주,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파트너님.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말씀하셨듯이 뭐 한알령 해제라던가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엔터주, 콘텐츠주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YG 엔터가 오늘 또 이제 넥스트레이드 여러분들 또 기분 좋게 또 첫날 진행하시라고 멋있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베이비몬스터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죠.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이게 원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GDC가 이제 컴백을 한 다음에 살짝 이제 같이 도움도 주고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트렌디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또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 같은 경우는 YG하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죠. 개별적으로 개인 활동만 따로 기획 소속사를 차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기대감을 모으면서 YG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이런 뭐 자신감 같은 경우를 주가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첫날 넥스트레이드 아까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우리가 좀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거나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 초입에 매수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급등을 한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는 건 조금 늦는다라는 거. 요 정도만 유의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애프터 마켓을 보실 때 어느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피면 좋을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체거래소가 출범됨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금 내가 노려볼 수 있는 섹터, 종목들 궁금하실 테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 우리 애프터마켓의 첫 번째 강의인 것 같습니다. 뭐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이제 방송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제작진분들도 엄청 고생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 방금처럼 이런 속보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접속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분들께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멋지게 잘해주셨으니까 저도 제가 멋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바로 본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트렌드 매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강세 섹터, 약세 섹터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뉴스마다 다르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혼돈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0백으로 향해 갈 수 있다. 10백어를 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이 중에서 정말로 10백어 종목도 나오는 거고 꼭 10백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2배, 3배 그리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면은 대여섯 배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만 해도 계속 계좌를 불려나가면서 결국에는 종목 10백어 너무 좋은데 내 계좌가 10백어 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억이 되고 1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0억, 10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100억대 자산가가 되는 거죠.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단기 매매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발굴해서 우리가 이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풍선으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마지막에 언성을 높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많이 보셨죠?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연휴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이 뭐였냐.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미국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계산서 보지 않았느냐. 720조나 지원을 했다 우리가. 그런데 왜 미국에 대한 감사가 없고 존중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콧대가 너무 높아요. 왜 콧대가 높으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국가고 이제 뭐 강대국이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3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 또 이제 좀 독특한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 이제 올라가고 있던 건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마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러시아 못지않은 강대국인 것 마냥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강한 국가인 것처럼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은 왜 자꾸 와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조건을 걸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만큼 무한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입장 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은 바이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작부터 이제 항상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존중이 없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미국에 대해서 뭐 도와준 건 고마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충돌이 됐다. 그래서 존중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요? 저는 감사 표현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싸우면서 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친해진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미안하다라고 마음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미국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두셔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도 보지만 그거에 대해서 속뜻이 담긴 것들, 특히 정치 외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뜻을 내포한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언행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심리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미국은 광물협정 뭡니까? 히토류. 중국에서 자꾸 압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중국과의 갈등은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더욱더 심화될 거라는 것을 각 국가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히토류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히토류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가격 자체는 조금 다운돼서 거래가 되는 현상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히토류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핵심 포인트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광물협정으로 해서 720조에 대한 거, 이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 생산하면은 50%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보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뭐 방공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거와 연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알령이 왜 나왔는지 조금 전에도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면서 한알령 해제 얘기가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사드 배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하늘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발사하는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날아오는 것을 격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감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해야 됩니다. 휴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목적에서부터 이제 좀 어긋났다. 그리고 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방공을 하면서 휴전을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서로의 의견 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줄여가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조선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제가 12월 2일 날 하나오션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드릴 때 우리는 35,000원 이하에서만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등할 때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매수하자마자 쓱 내려오잖아요. 15% 이상 손실을 본다. 1차 상승만 해도 최소 15%. 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3, 40% 손실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급등에 잘못 사면.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35,000원 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거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음봉으로 내려와서 32,000~33,000원대에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162%.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양봉 나왔을 때 8만 원 돌파해가지고 그냥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거 슈팅 과정이고요. 아예 시세가 한번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쉬어서 가격 조정을 받거나 기간 조정을 받거나 해서 박스권 같은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최소 2주 이상 쉰 다음에 가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1km 전력 질주한 다음에 숨 가쁘고 다리 아플 때 다리 마사지하고 심호흡을 해야 간다라고 했죠. 그 중심에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있다. 주도주들이 다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2주 이상을 휴식을 취하고 올라오는 거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동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파동이 가장 안정적인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데 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11월 달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은 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저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소탐 대실이에요. 작은 거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고점에서 못 팔면 어떻게 돼요? 고점 대비해서 제가 볼 때 30~40%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한 10% 전후에 되는 2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손실을 감수하기 싫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차라리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구간에서 3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제가 이 당시에 정확하게 28만 원 구간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안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방위비 올리려고 하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들 방위비를 그럼 2%에 맞추고 있는데 최저로 맞추지 말고 2.5%, 3% 너희가 이렇게 너희 국가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면 방위비를 알아서 올려야지 왜 자꾸 미국한테 의존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세계의 경찰이었는데 이 지위를 이제 슬슬 조금 내려놓으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방에 오시면은 가격 전략이나 이런 건 다 올려드리니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뭐 입장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만 해도 135%. 네. 어마어마하죠.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 가격이고요. 여러분들 기존에 제가 사실 2022년에 방송 자료랑 다 남아 있습니다. 6월에 말씀드렸을 때는 4만 원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텐베오와 가구도 더 올라오고 있다. 텐베오가 뭐예요? 80만 원 넘어가서 90만 원쯤 되면은 텐베오가 아니라 20배가 올라가는 종목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과정에 놓여 있다. LIG 넥슨도 마찬가지죠. 요건 이제 후발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덜 올랐다. 왜냐? 이 한 차례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고점을 돌파해서 쉬어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박스권에 있는 거는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다. 갈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휴식 취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포착을 해서 계속 이제 가격 추정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것들. 그래서 45.23%. 뭐 사실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제가 순차적으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눈 딱 감고 갈 수 있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것도 너무 빠르게 요즘에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풍산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 이런 부분, 광물협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또 만날 겁니다. 둘이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장관급 인사가 만나더니 무조건 만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다리는 코너가 있죠. 아, 어쨌든 만나고 해결이 된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결론이 났죠. 그러면은 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지금 3월이라서 서리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봄바람 정말 불겠느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만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에도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방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포트폴리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뭘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라면은 좋은 종목들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보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꽃필 수 있는 종목 궁금한데요.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여러분들 사실 종목명만 알고 싶고 그리고 대응 전략만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요약식으로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산주 빼놓고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움직였다. 오늘 한일단주 움직인 것처럼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바로 웨이비스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시스템 쪽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인도에 있는 이제 국방 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계속 수출이 나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 뭐냐? 조정 구간 마치고 21선 터치한 다음에 오늘 양봉으로 세워주고 있죠. 오늘 종가도 좋습니다. 10,000원을 회복해도 좋고 10,000원 이하의 가격이면은 싸게 산다라고 생각해서 좋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치 12,500원, 2차 15,000원, 15,000원만 가도 50% 이상 되겠죠, 수익이. 그리고 종가는 이제 9,2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아직 덜 오른 방산주 찾고 계신다라면 웨이비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히토류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12월부터 제가 불안하시면은 관세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니까 히토류 관련주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든 다른 국가가 생산하든 어찌됐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 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해지 수단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내려갈 때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티플렉스, 동국 RNS, 뭐 사마전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해당이 되니까 한 종목 정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중에 가장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장 뭐 필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종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치는 2,500원, 2차 목표치는 3,000원 정도. 너무 높이 보지는 마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골이 많이 달리니까 급등했을 때는 오전부터 비중 좀씩 줄인다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2,150원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바이오주 하나 보겠습니다. HLB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늦어도 4월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보름에서 2달도 안 남았어요. 결과가 만약에 나왔는데 이번에 가남 시장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성장 이룩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전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1차 99,000원 그리고 2차는 거의 12만 원 수준에 있는 11만 9천 목표치 보시고요. 그 이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잘 나온 다음에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 브리핑 해드릴게요. 자, 종가 84,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XR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렌텍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제 뭐 사회에 관련된 거, 시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현상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XR 관련주는 올해 삼성에서도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고 애플에서도 비전 프로부터에서 계속 나오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팩도 추가로 들어가고 과거에 있던 좋은 기술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양봉 크게 세워주고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죠.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이 바닥권에서 가져갈 수 있다. 목표치 크게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치 7,500원, 2차 10,000원입니다. 2차까지 가면 100%니까요, 여러분들. 목표치 높다라고 이제 무조건 이제 이 종목만 좋다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00원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격선까지 세밀히 잡아주셨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전략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동시에 함께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애프터마켓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